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. 첫 번째,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. 방정식을 실제로 풀지 않아도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야, 그지? 뭐 실근이든 허근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중근도 마찬가지겠지만 합과 곱은 단순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고요. 근의 공식에 대입하거나 인수분해하지 않아도 합과 곱은 구할 수 있다고요. 중요한 거는 합과 곱이라는 거예요. 합과 곱. 합은 두 근을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, 당연히. 곱은 두 근을 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이런 거죠.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. 당연히 a는 0이 아니라야 돼요. 그래야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. 여기에 두 근이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베타야. 그러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라고 하는 건데, 이거를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,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맞잖아요. 거기 써져 있는데요 라고 하겠죠. 맞죠. 당연히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고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.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은 a분의 c예요. 왜 그런 거냐면 보통 이 근계수 관계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두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.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,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. 근데 어떤 경우에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방정식이 뭐 주어져 있다고 치고 두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근계수 관계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렇게 쓴다고요.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,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. 합은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이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느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는 거야. 그게 이 방정식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거죠. 곱은 알파 베타가 아니고 이 두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. 그러니까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 이게 a분의 c가 된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한글로 외우는 게 좋아요.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, 곱은 a분의 c. 무엇을 합하고 무엇을 곱하는 거냐? 근을.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,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외우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. 무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근이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. 하나의 문제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제 안에 한 문제 안에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 그냥 할까요?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두 근은 알파 베타 그리고 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여기에 두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한 문제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. 그래서 내가 근계수 관계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 당연하죠.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니까 이렇게 잘 씁니다. 근데 여긴 또 어떻게 쓰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b 알파 베타는 a 이렇게 쓴다고요. 아니라고요. 두 근이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이면 합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합이 되는 거고 이 방정식에서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라고요. 또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그러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겠죠. 곱은 a분의 c 그래서 a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.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조건 공식이 아니라고요.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더하고 곱한 거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외우자고요. 두 근이 생길 텐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거고 이 방정식에서는 이 알파 베타는 필요 없다고요. 이 뒤에 실제로 근이 주어져 있으면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합을 다시 한번 구하면 돼요. 알파 플러스 베타 곱을 다시 한번 구하면 돼요. 알파 베타 이렇게 해요. 방정식에서 합
곱을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주어져 있는 근을 더하거나 곱하기를 할 수 있다. 그게 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. 요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다. 한글로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, 곱은 a분의 c인데 근이 주어져 있으면 합과 곱을 뒤에다 따라서 붙여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뭘 강조하는 건지 알겠죠? 방정식마다 근이 지멋대로인데 이렇게 지멋대로인데 무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, 알파 베타가 아니라고요. 어떨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, 알파 베타가 맞지만 어떨 때는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일 수도 있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일 수도 있고 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일 수도 있고 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왼쪽은 바뀔 수 있다고.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오른쪽에 쓰자라는 얘기입니다. 합, 곱을 한 번은 방정식에서 한 번은 실제 주어져 있는 근으로 따로따로 구해서 같다고 한다라고 외워두시는 게 좋다고요. 자, 추가로 한 개만 더 하자면 추가로 한 개만 더 해보십시다.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.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. 공식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하면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요. 근데 실제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에서 x는 마이너스 하나밖에 안 나와요. 중근인 거죠, 중근. 근데 이 공식에서는 왜 마이너스 2가 나왔을까요? 네. 이 공식에서 왜 마이너스 2가 나왔을까요? 판별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근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근이라고 생각한다고요. 서로 같은 두 근. 그래서 이 공식에서 두 근의 합이나 곱을 구하는 공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? 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. 만약에 공식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라고 어떻게 되겠어?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1 되겠지. 마이너스 1인데 말이 안 되잖아. 그게 아니라고요. 중근에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공식은 중근도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두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는 거죠. 중근에서는 근 계수 관계가 약간 다르게 또는 똑같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. 중근을 어떻게 생각한다? 똑같은 두 개의 근이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근계수 관계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끝.